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평가사 시험 합격하신 평가님 모시고 우리 인터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9살 이재원이고요. 이번 30살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알바하던 곳에서 아시는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는 주식 관련해서 펀드 매니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거는 AI한테 먹힌다라는 말을 좀 들어서 어쩌다가 이제 감정평가사 알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수험 기간은 5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2년 정도는 이제 학교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차 때는 제가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슬럼프가 좀 와서 그때 놀고 이제 4년 차 시험, 1차 시험 보고 5년 차 때 유예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5년 차에 붙으신 건데 이렇게 수험 기간이 좀 길어진 이유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많이 자만을 했어요, 조금. 왜냐면 제가 대학교 갈 때도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만을 했다 보니까 정보를 일단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획도 좀 안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시험도 이제 보통은 이제 2차를 병행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8월에 시작해서 1차 시험도 좀 그냥 그러니까 1차만 하고 2차를 병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학원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남들 안 다니는 그런 학원에서 좀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대부분의 과목들은 독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뺏겼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 자체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강사 선택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정평가사 시험 5년 준비하면서 많은 강사님들 강의를 들었는데 좀 느낀 점은 확실히 이 감정평가사 시장에 풀이 적다 보니까 강사님들의 실력이 사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사 선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잘 가르치는 강사님들도 있으신데 정말 제 생각에는 진짜 그때 그 강사님 걸 듣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강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시고 초반에 좀 뭐 합격 수기라든지 저는 합격 수기도 심지어 안 찾아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안 봤어요. 그냥 무턱대고 일단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그냥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었냐면 뭐 그까이 거 그냥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했었다가 이제 머리를 맞고 5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 한 뭐 2년, 3년 이 정도는 네. 강사나 학원 선택에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공부 방법도 되게 약간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아무래도 공부라는 것도 사실 뭐 어떤 다른 활동처럼 어떤 기본이나 뭐 어떤 방법론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 되게 약간 무지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험 생활이 좀 길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험 생활도 좀 더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수험 생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수험 생활 같은 경우 할 때도 뭐 일단 뭐 자고 일어나는 거 일정한 시간 이런 것도 없었고 또 뭐 그날 어떤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날 하고 싶은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과목별로 뭐 진도나 이런 것도 따로 정해주지도 않았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약간 무대뽀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학원은 실강도 듣고 인강도 들었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인강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강을 갔는데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실강에서 어떤 일정한 시간에 가서 맞추고 이런 게 안 맞았기 때문에 인강 위주로 했었고 실제로 인강으로 합격하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인강을 들으면서 진도를 잘 맞추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맞췄는데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인강도 사실은 이제 진도를 잘 따라오고 또 온라인 첨삭을 잘 따라오시면은 사실 실강이랑 똑같은 걸 이용하는 거긴 하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의지가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인강인 것 같긴 네, 합니다. 좀 쉽게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 강의를 이제 합격하시는 연도부터 이제 따라오셨는데 올해부터 어떤 강의를 들으셨고 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법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님들 여러 강의를 들었었어요. 법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년차 때는 이제 다른 강사분 강의를 들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개별법 쪽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느껴져서 이제 5년차 때 이현진 평가사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현진 평가사님 행정법 강의는 약간 짜투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들었고요. 보통 개별법 이제 강의를 다 들었고 그리고 문제풀이랑 스터디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획이 없이 한 상태고 조금 잘 못 따라가서 이제 개별법 기본 강의는 다 들었지만 문제풀이랑 스터디는 제가 4기를 완주는 하지 못하고 3기까지만 듣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꼼꼼함과 컴팩트함에 약간 적절히 조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분량이 너무 많으면 또 우리가 소화하기도 힘들고 좀 쓸모없는 내용도 많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걸 너무 줄이면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량이나 이런 그런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좀 큰 장점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암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오. 그 개별법 기본 목차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뭐 의 네, 근거 맞아요. 그런 의, 절차 이런 취지, 근거 네, 이런 그런 식으로. 것들이 네. 있는데 저는 원래 두 문자 활용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현진 평가사님 때문에 좀 두 문자 활용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암기에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키워드 따주시는 것도 괜찮았고 이게 법규는 사실은 암기가 비중이 높잖아요. 그게 그쵸. 네, 맞습니다. 문제 풀이 방법은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다 웬만하면 다 아시게 되고 다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암기가 참 중요한데 전 그 부분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답안 이제 문제풀이 강의나 스터디에서 답안 작성하실 때 어떤 틀을 알려주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으셨고 그 다음에 그 틀을 알려주는데 거기서도 좀 괜찮았던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강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분량 조절이 안 돼요. 문제에 따라서 약간 유연함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현진 평가사님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처 방안 이런 걸 좀 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이런 거를 하게 돼서 저는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쉬웠던 점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그 판례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분량 나눠주시는데 조금 그러니까 그 전문을 다 나눠주세요. 그렇죠. 전문을 다 해서 그냥 그대로 원문을 네, 그러면 이제 드리긴 했었어요. 거기서는 조금만 쓰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가 많으면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수험생들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만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좀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엔 전문을 드리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줄을 이제 치는 강의로 네.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전문 드리고 제 자료 맨 마지막 점 보시면은 그 판례마다 3줄에서 5줄 해가지고 네. 요약 자료를 지금은 이제 내보내는 중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저도 개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평가님 이번 시험은 또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번 시험을 볼 때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유예로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험이고 제가 시험을 정말 제대로 봤다 싶은 게 저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는 아무래도 그 1차를 보고 동차로 들어갔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긴장을 많이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이번 시험에 나 어차피 못 붙을 거야. 못 붙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 시험은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떨리더라고요. 이번 시험. 막 진짜 처음에 실무 풀 때 손을 진짜 달달달 떨면서 썼어요. 그 열심히 간절히 준비하면 그 시험은 떨리더라고요. 네,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저번 시험에 제가 이제 0.8점 차로 떨어졌어요, 총점에. 근데 올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저번에는 굉장히 떨렸고 근데 올해 시험에서 이제 법규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올해 시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4번? 그거 빼고는 좀 평탄하다?
그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규 풀 때는 몸이 좀 풀리더라고요. 손이. 마지막 시험. 네, 손이 좀 풀려가지고 음. 제가 17페이지를 썼어요. 많이 쓰셨네요. 근데 제가 5년 공부하면서 16페이지 넘긴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올해가 처음. 네. 모든 스터디나 혼자 공부할 때도 100분의 16페이지 한 번도 못 넘어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넘겼었고 근데 제가 이제 복귀를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괜히 했다 기분이 나쁠까 봐. 그리고 저는 좀 시험 보고 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땠냐면은 작년에 0.8점 차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점 차로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올해는 붙었지만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전 붙은 것도 수석 합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일 효율적으로 아주 그죠. 딱 마지막으로 잘 합격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도 좀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약간 무계획으로 했다 보니까 대신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 준비를 꼭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1년, 2년 차이를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한 분을 전담 코치를 해서 뭐 강사, 뭐 방법 이런 걸 다 알려준다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을 2년 안에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진짜 전업으로 그 사람 옆에서 코치를 한다면은 그만큼 어떤 그런 처음에 준비가 저는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라는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보시고요. 뭐 아무래도 감정평가사 업계에서 정보를 많이 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얻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에는 우리 유튜브나 책 같은 거에서도 약간 암기법 이런 뭔가 맞아요. 공부에 대한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시간만 그냥 버리는 수가 있고 정말 잘하면은 금방 단기간에 외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계획을 짜고 정보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아무래도 좀 장기 시험이잖아요. 뭐 누구는 물론 1년 안에 붙지만 대부분은 최소 2년은 걸리시고 그쵸. 또 오래 걸리시면 4년 이렇게 더 걸리실 맞아요. 텐데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하려면은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멘탈 관리법 그리고 뭐 생활에 있어서 이런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먼저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것들은 강사님이든 공부 방법이든 생활에 있어서든 이거를 공부를 하는 중간에 이제 찾고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럼 공부가 뒤처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진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